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제일 제가 많이 공감하는 멘트가 뭐냐면 Life is a game. 어차피 삶은 게임인데 이왕이면 좀 즐겁게 게임을 하고 싶다. 회사 일은 회사 일이고 일은 일이고 휴일 되면 좋아하고 그렇게 안 살고 싶었어요. 올해는 공휴일이 몇 개지? 이걸 세는 인생이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싫었어요. 사업하겠다고 시작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어떤 카페에 갔어요. 아침에 딱 앉아가지고 자 이제 해야지 했는데 9시 반이 됐는데 할 게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혼자 댕그러니 떨어지니까 하루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보폭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때 좀 제가 놀래가지고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창업 초기에는 오로지 한 가지만 생각하라. 그냥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거. 아주 조금이라도 하나만이라도 진행시켜라. 그것만 생각하고 앞으로 나가라. 그 얘기를 저한테 조언을 해줬어요. 안녕하세요. 차트매트릭 대표 조성문입니다. 저는 게임빌 초기 멤버로 처음 시작을 했고요. 7년 정도 게임빌 개발실장으로 일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라클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한 다음에 회사를 나와서 차트매트릭을 창업했습니다. 어렸을 때 오락실 빠져가지고 보글보글 하고 뭐 아무튼 그때 동네 오락실을 매일 갔었어요. 그거를 어머니가 너무 걱정을 하고 속상해 하시고 나중에 막 집에 있는 돈을 막 훔쳐다가 가기도 했으니까 그러다가 해결책으로 하나 생각한 게 컴퓨터 학원을 얘를 보내자.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인가 컴퓨터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고 5학년 때 아버지가 컴퓨터를 사주셨는데 그때부터는 거기에 완전히 빠졌던 거죠. 제가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나중에 게임 프로그래머가 되자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당시에 좋았던 과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과목에서 좀 잘하는 친구들을 몇 명 모아가지고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토요일 아침마다 뭐 도서관에서 모여가지고 숙제 같은 것도 같이 뭐 얘기해보고 이런 거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게임빌의 현재 창업자 송병준 대표랑 그렇게 아는 사이였었어요. 그게 계기가 돼서 스터디 그룹 하던 그 팀 5명 멤버가 있었는데 5명이 같이 게임빌 처음 시작할 때 같이 하게 됐어요. 게임빌 만들고 나서 거의 뭐 첫 번째 엔지니어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된 거죠. 모바일 게임이 한국에서 빠르게 당시 성장을 했어요. 회사들도 많이 생겨났고 삼성전자, LG전자가 그 전화기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혁신을 하면서 사운드도 좋아지고 용량도 커지고 이게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면서 핸드폰으로 게임하는 사람들도 한 달 전만 해도 못했던 거를 이제 막 할 수 있고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역동적이고 경쟁이 되게 치열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기도 했었어요. 따라가기가. 항상 바쁘고 쫓기고 남들보다 더 잘 만들어야 되고 고등학교 친구들이나 대학교 친구들은 좋은 기업, 훌륭한 기업에 많이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연봉도 저보다 많고 윤택해요. 생활이 저보다 여러 가지로. 그럼 부럽고 당시에는 아 내가 길을 잘못 선택한 건가? 게임에서 다닌다 그러면 그렇게 막 존경받거나 알아주는 그런 직업도 아니고 당시에는 그랬었는데 돌이켜 봤을 때 저한테 정말 좋았던 게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에 진짜 운 좋게 완전 초기 멤버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회사가 계속 잘 됐고 하루하루 전쟁하는 기분으로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의 옆에서 지켜봤다는 게 제일 큰 배움이었던 것 같아요. 24살 정도 때 게임빌하고 연을 맺어서 26살 때쯤 됐을 때는 50명, 100명 이렇게 성장했어요. 거기에 매니저로 있었으니까 바람 잘 날이 없었죠. 사람들을 뽑고 매니지하고 이런 거를 되게 일찍부터 시작했고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배움이었습니다. MBA를 생각하게 된 거는 언젠가 저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미국에서 커리어를 쌓고 싶다 이런 생각을 꽤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MBA 막상 결심하고 나서도 많이 망설이고 이게 과연 맞는 걸까? 한국에서 지금 커리어도 쌓아가고 있고 회사도 잘 성장하고 있는데 이걸 다 버리고 그냥 완전 또 새로운 환경으로 가서 다시 시작하는 게 옳을까 고민 진짜 많이 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주변에 많이 물어보고 그때 뭐 반반이죠 항상. 그런 결정할 때는 반은 가라 그러고 반은 가지 말라 그래요.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면 일단 해보고 질러보고 한번 결정하자 이런 생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최고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현지 취업. 미국에서 취업을 못하면 의미가 없다. 내가 칼을 뽑아들고 이 많은 돈을 쓰면서까지 여기 왔는데 꼭 현지 취업을 해야지 그 돈을 다시 갚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좀 심할 정도로
한국 사람들하고도 안 어울리고 흔한 코리아타운도 잘 거의 가지도 않고 오로지 저는 어떻게 하면 영어도 좀 잘하고 인터뷰도 잘하고 해서 여기 회사에 취업할 수 있을까? 그게 저는 제일 컸어요, 당시에. 제가 MBA 한 시기가 또 안타깝게도 금융위기 였었어요. 사실 그때가 2008년에 미국 경제가 다 바닥으로 내려앉았고 외국인들은 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분위기였고 이미 취업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잘려나가고 있었고 MBA는 금융위기를 일으킨 주범인데 MBA 졸업생들을 환영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이러다 안 되는 거 아닐까? 친구를 버리면서까지 엄청 열심히 했는데 그냥 집에 돌아가야 되나? 그런 생각 많이 했죠. 인턴할 회사가 없어서 계속 그때도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회사 인터뷰 준비하고 그러다가 6월 말 때쯤 돼서 제 생각이 기적적으로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오퍼를 줘가지고 실리콘밸리라는 곳에 제가 7월 달에 이사를 해서 인턴십을 시작하게 된 거죠.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라고 3만 명 정도 직원을 둔 회사인데 그 중에서 저는 자바 팀에 있었어요. 자바라는 언어를 만든 창시자 제임스 고슬링이 같은 층에 있었어요. 사실 제 사무실에서 한 10m 거리에 제임스 고슬링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진짜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대학교 다닐 때 자바 랭귀지라는 책 보면 제임스 고슬링 밑에 딱 써 있거든요.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보면 나오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거기 앉아가지고 코딩하고 있는 걸 보면서 와, 진짜 내가 실리콘밸리라는 곳에 와 있구나, 그런 생각했죠. 2009년에 제가 실리콘밸리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에어비앤비, 드랍박스 이런 회사들이 2007년에 생겼어요. 그래서 2009년 하면 구글이 엄청 커지고 있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고 MBA 졸업생들이 맥킨지나 골드만삭스 가는 것보다 구글 가는 걸 더 영웅스럽게, 자랑스럽게 생각할 정도로 구글이 엄청 핫했고 당시에 아마존은 이미 너무 성장했고 성숙했고 큰 회사라고 생각했는데 2009년에 아마존 주가가 120불이었어요. 지금 3,300불입니다. 한국에서도 나름 스타트업이라고 일을 하다가 실리콘밸리로 왔는데 여기 회사들은 훨씬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빠르게 크는 걸 보면서 DNA가 뭐가 다른가? 저 회사의 창업자가 완전히 다른 사람일까? 아니면 실리콘밸리의 뭐 문화 때문에 되는 걸까? 도대체 뭘까? 저는 그게 궁금증이 많아가지고 항상 그 질문을 달고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제가 답을 찾은 것 같으면 그걸 적어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에 깨달은 것들 중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실리콘밸리에는 뭐 자고 일어나면 나오는 얘기가 어떤 회사가 어떤 회사를 인수했다, 그런 소식 나오는 걸 보면서 이게 진짜 활발하구나. 뉴스에 나오는 거는 정말 소수의 소식들만 들려오는 건데 그보다 훨씬 많은 인수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게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면 예전에 다른 회사를 산다는 거를 상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거 우리가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싶은데도 만드는 거를 많이 고려 안 하고 인수할 수 있으면 인수하는 거를 기꺼이 항상 생각을 해요. 그게 저는 실리콘밸리의 성장 동력이라고 그때 좀 결론 지었어요. 투자자들하고 창업자들을 끊임없이 갑부로 만들어줘요. 갑부가 계속 태어나니까 옆에 사람들도 영향을 받는 거죠. 나도 해야지. 어떻게 가만히 앉아있어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갑부가 되는데, 그런 식으로. 그런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이 또 계속해서 갑부가 되는데 어떻게 투자를 안 하고 땅 투기를 해요. 그 돈을 가지고. 돈만 생기면 회사에다 투자하는 게 갑부가 되는 비결인데, 또 하나 제가 느낀 거는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감해요. 소송 한 번 걸리면 100억, 1000억, 조 단위로 돈이 깨지는 일이 많아서 다른 사람이 만든 거를 저거 좋아 보이는데 하고 우리가 베껴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욕먹는 정도가 아니고 소송이 걸려요. 그러면 천문학적인 돈을 날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거를 뭔가 베끼는 거나 갖다 쓰는 자체를 애초에 할 수가 없으니까 저 회사가 좋은 걸 만들었다 하면 너무 비싸더라도 사서 해야지. 그래서 저는 이 동네에서 인수가 그렇게 활발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Another big story, and this is a global technology giant that is in the making, a $7.4 billion deal where Oracle gobbles up Sun Microsystems. 인턴십은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했는데 그 회사가 이제 곧이어서 오라클에 인수가 됐어요. 인턴십을 이제 풀타임으로 바꾸는 것도 뭐 그냥 된 건 아니었어요, 사실. 그때 이제 경기도 안 좋고 해서 안 뽑아줄 가능성이 커가지고 저는 한국인이 잘하는 거, 밤늦게까지 남아있는 거 그거를 제가 했더니 다들 너무 신기해하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들 뭐 5시면 다 퇴근하고 없어요. 건물 텅 비는데
저는 깜깜한 밤에 사무실에 혼자 앉아가지고 뭐 하고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걸 제 매니저가 진짜 좋게 봐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를 풀타임으로 뽑아야 된다. 제 매니저가 그 위에 임원을 설득하고 그 위에 임원이 또 그 위에 임원을 설득해가지고 누구를 설득해가지고 저를 뽑았다고 나중에 얘기를 들었냐면 부사장급 중에 한 명, 선 마이크로시스템즈의 3만 명 직원 중에서 8명밖에 없어요.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 자리를 내가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나중에 저한테 했어요. 진짜 너무 고마웠죠.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오라클의 직원이 됐고 이제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연봉도 받고 주식도 받고 이래서 너무 기뻤죠. 너무 기쁘고 자랑스럽고 뭔가 대단한 걸 이룬 것 같고 진짜 즐겁게 한 1년 정도는 즐겁게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트매트릭 조성문입니다. 창업을 하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제일 제가 많이 공감하는 멘트가 뭐냐면 나이키 창업자 필 라이트가 쓴 슈덕이라는 책에 서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원래 뛰는 거 좋아해가지고 달리기 하고 이러다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친구들은 스테펀드 MB 나왔으면 맥킨지 가고 골드만삭스 가고 연봉 많이 받고 이러던 시기인데 이 사람은 그 길을 특이하게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Life is a game. 어차피 삶은 게임인데 이왕이면 좀 즐겁게 게임을 하고 싶다. 저는 그게 너무나 공감이 됐어요. 회사 일은 회사 일이고 일은 일이고 개인 시간을 어떻게든 확보해서 여행도 하고 스트레스 푸는 일도 하고 뭐 이런 시간을 항상 분리해가지고 생각하고 휴일 되면 좋아하고 그렇게 안 살고 싶었어요. 올해는 공휴일이 몇 개지? 이걸 세는 인생이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나오게 됐죠. 지금 현재 이제 차트매트릭이라는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이 아이템은 제가 스파크랩스에서 있는 동안에 거기서 이제 멘토를 연결해 줬는데 한 분이 내가 15년 동안 이쪽 업계에서 일을 해보니까 아 정말 이런 게 너무 없어서 불편하다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데이터 가지고 뭐 하는 거고 뭔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쪽이고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쪽 분야에 어떤 경쟁자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일단 시작부터 했어요. 근데 이런 확신 하나는 있었어요. 제가 뭔가 하나를 꾸준히 오래 파는 사람이나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세상에. 게임빌도 약간 마찬가지였었어요. 게임빌이 이제 대표 게임으로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야구 게임인데 맨 처음에 야구 게임 만들 때는 이미 그때 좋은 야구 게임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한 가지 게임빌이 확실하게 한 건 뭐냐면 그냥 매년 잘 되든 못 되든 새로운 버전을 계속 내놨어요. 2002 프로야구, 2004 프로야구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했냐면 2020 프로야구. 생각해보세요. 그 야구 하나만 15년, 16년 동안 만드는 회사가 세상에 몇이나 될지 그렇게 10몇 년 동안 하니까 그 전에 잘 하던 회사들, 야구 게임들 다 이기고 정말 대표 간판 게임까지 성장을 한 거예요. 뭔가 하나를 꾸준히 오래 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을 것 같아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좀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포기하고 넘어가고 저는 사업 아이디어를 생각할 때 10년 동안 제가 계속 했을 때 계속 재미있고 계속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를 해야 되겠다. 그게 저한테는 중요했었습니다. 물론 사업한다는 게 항상 어려움이 있지만 맨 처음 시작할 때가 제일 그렇죠. 제일 막막하고 가진 자원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너무 우울한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항상 바빴는데 회사에서 일할 때는 이메일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귀찮을 정도로 저를 찾는 사람들, 제가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 항상 있으니까 그게 너무 익숙했는데 사업하겠다고 시작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어떤 카페에 갔어요. 아침에 딱 앉아가지고 자 이제 해야지 했는데 9시 반이 됐는데 할 게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던 이메일이 없어요. 혼자 댕그러니 떨어지니까 하루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보폭이 너무 작은 거예요. 계속 불안하고 이래서 되나? 내가 훨씬 더 빠르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좀 제가 놀래가지고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막하고 그렇다 했더니 그 친구가 전에 이제 창업을 했었고 그 회사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매각하고 이랬던 친구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창업 초기에는 오로지 한 가지만 생각해라. 그냥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거. 아주 조금이라도 하나만이라도 진행시켜라. 그것만 생각하고 앞으로 나가라. 그게 진짜 큰 도움이 됐어요. 그때부터는 아주 작은 걸음이라도 좋으니까 한 걸음만 앞으로 나가는 것만으로도 한번 뿌듯하게 생각해보자. 그렇게 하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초기에. 미국의 음반사들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들겠다고 나섰는데 음반사에 일하는 사람이 제 주변 인맥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계기가 South by Southwest라는 컨퍼런스였는데 그때 저는 정말 혈혈단신이라고 할 정도로 직원 한 명, 둘이서 갔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되게 막막한 거예요. 누가 저를 신경 써요. 거기 막 10만 명이 모였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된 게 멘토 세션이라고 있었어요. 이쪽 인더스트리에서 이미 어느 정도를 뭐 1억
어려워했거나 성공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미리 그 사람 시간을 10분씩 예약할 수 있어요. 미리 제가 등록도 안 했는데 그냥 거기 기다렸어요. 기다렸다가 안 나타나는 사람들 항상 있잖아요. 예약해놓고. 그래서 제가 막판까지 사람들이 안 나타나는 사람들 의자 몇 개 보고서 거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 저 사람 앞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10분 동안 정신없이 피칭하는 거예요. 제가 4시간 동안 거기 서가지고 자리만 나면 거기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앉아서 얘기하고 이거 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그냥 앉는 순간 탁 나오죠. 그렇게 한 게 엄청 도움이 됐어요. 그때 제가 그런 걸 하면서 키워드를 하나 잡은 거예요. 플레이리스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마케팅 활동에서 사람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컨퍼런스에서 돌아온 다음에 플레이리스트를 파자 해가지고 그쪽을 더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좀 전환점이 됐어요. 훨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회사가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죠. 저 첫 고객은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뉴욕에 있는 레네 맥클린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돈을 낸 사람이었어요. 베타로 이용하던 사람들한테 이메일 보내가지고 무료 버전은 계속 제공할 거지만 돈을 내면 이러이러한 남들이 못 보는 거 볼 수 있다. 한 달에 95불 그렇게 해가지고 딱 붙여놓고 가격이 이게 말이 되는 가격일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너무 부족한데 돈을 낼까 했는데 누가 결제하거나 고객이 되면 바로 알람이 오게 해놨는데 띠딩 하고 950불 1년치 선결제를 누가 한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뭔가 한 달 하려다가 실수로 1년치 결제한 걸까? 신용카드를 도용해가지고 잘못 긁은 걸까? 뭔가 고민을 하면서 이 사람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이제 작은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전부터 지켜봐왔다 하는 거를 스타트업은 보니까 초반에 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리고 그동안 쭉 지켜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당연히 더 좋은 제품이 될 거라고 믿고 나는 그냥 선결제한 거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너무 고마웠어요. 그거 있죠. 빚진 느낌? 이 사람이 1년치를 냈으니까 이 사람의 돈을 갚을 때까지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1년 동안에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사람을 위해서 제품을 더 좋게 만들어야 되고 계속 잘해야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많아지고 나중에는 이제 알람을 꺼야 될 정도로 이제 그런 시기가 됐죠. 나중에 한참 지나서인데 어느 날은 이런 이메일을 받았어요. 마이크 워너라는 사람이 일렉트릭 뮤직을 하는 뮤지션인데 스포티파이에 굉장히 큰 플레이리스트에 들어갔다는 거를 스포티파이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차트메트릭 덕분에 들어간 걸 알았다. 그래서 와이프랑 지금 샴페인 한잔하면서 금요일 밤에 축하하고 있다. 이렇게 이메일을 저한테 보낸 거예요. 와, 이게 내가 만든 제품이 제가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에게 저녁에 샴페인 와인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끼쳤구나. 저한테 그게 너무 재밌었고 뿌듯했어요. 네. 항상 인생의 선택은 언제나 불확실, 고민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51대 49이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80대 20이면 아무도 고민 안 해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대부분은 엄청나게 고민되고 잘 모르겠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그 창업을 하는 문제도 잘 안 됐을 때 그럼 어떡하지? 이런 거 엄청 고민하는데 그런 고민할 때 저한테 도움이 됐던 거는 실패하는 사례나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거. 사람들이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100명 중에 1명만 성공한다. 수십 국의 기업이 3년 지나면 사라지고 이런 얘기 맨날 하니까 겁이 나잖아요. 근데 통계는 별의별 사례를 다 합쳤으니까 그 정도로 확률이 낮게 나오는 거지 실제로 주변에서 꾸준히 뭐가 잘 안 돼도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실패하는 확률은 주변의 샘플로 봤을 때 5%에서 10%밖에 안 돼요. 그 순간에 그 비즈니스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번 창업에서 또 엄청나게 잘 되는 케이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낮은 확률은 아니라는 거, 도전하는 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렵고 두렵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인생에서 많이 고민될 때는 너무 망설이지 말고 좀 용기 있게 선택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감당해보고 이런 걸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요. 창업가의 길을 걸으면서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더 이상 이제 인생에서 언제까지 뭘 달성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좀 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하루하루 생산적으로 즐겁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살고 그런 의미 있는 일들을 계속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언젠가 돌이켜보면 벌써 이렇게 많은 성취를 했나? 이런 생각을 할 때 너무 기쁜 것 같아요.
그 다이슨 창업자 제임스 다이슨 이런 사람들 자기가 만든 회사를 통해서 비전도 성취하고 경제적 부도 이뤘지만 나이가 꽤 들었어요. 근데도 지금도 현역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게 꿈꾸는 부분입니다. 70이 돼서도 현역으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즐거울까. 지금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놀고 먹어야지. 이런 것들은 저한테 별로 그렇게 동기부여가 별로 안 되고, 은퇴를 향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은퇴라는 게 아예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 생각을 하면서 지금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